안녕하세요 기철이 여러분들, 멋진 기영입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슈트 변신이 있다면 디즈니 프린세스에는 드레스 변신이 있습니다. 모든 여성들의 로망이자 꼭 한 번쯤 입어보고 싶은 의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디즈니에서도 드레스 제작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매 작품마다 상당히 아름다운 의상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떠한 컨셉으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 프린세스의 시초를 연 백설공주입니다. 당시 시대를 반영한 의상은 그림 하일드 쪽이 더 가까운 편이지만 백설공주의 컨셉에 맞게 밝고 사랑스러운 느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목소리를 담당한 마지 챔피언의 스타일을 그대로 이어받았는데요. 헤어스타일과 화장법은 1930년대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으며 빳빳한 카라와 커다란 어깨뽕, 어깨에 두른 망토는 16세기 귀족과 왕가의 의상을 참고하여 디자인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의상이 아닌 사냥꾼에게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갖춰 입었던 의상이라는 점입니다. 백설공주는 이러한 의상을 착용하고도 미친 스피드로 숲을 달리거나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착지하는 등 거의 초인에 가까울 정도로 놀라운 운동신경을 과시했으며 집안일을 하거나 음식을 만들 때에도 전혀 불편함 없이 절대 강자다운 여유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프린세스와는 달리 활동성이 강조된 원피스 스타일의 의상이며 애니메이션 자체가 자연인을 컨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절벽에서 뛰어내리거나 나무를 기어오르는데 용이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특히 메인 테마곡인 컬러 오브 윈드의 컨셉에 맞게 애니메이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선풍기 바람을 계속 틀면서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표현하기 위해 영혼을 갈아 넣은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컨셉에 맞게 실제 원주민들이 입었던 의상처럼 깃털이나 동물들의 이빨, 자질구레한 장식보다는 포카혼타스의 매력을 살려줄 수 있는 심플하고 현대적인 느낌으로 재해석되었으며 실제 성우 역할을 맡았던 아이린 베다드의 모습을 모티브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유일하게 본편에서 유럽풍 스타일의 드레스를 입지 않은 프린세스이지만 후속편에서 중동 스타일의 드레스를 입으면서 본의 아니게 굴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인간 세계로 넘어오면서 에리얼이 처음으로 갖춰 입었던 핑크색 드레스입니다. 19세기 빅토리아풍 디자인에서 착안한 의상으로서 아직은 인간 세계의 미숙한 모습을 반영하여 귀엽고 사랑스러운 느낌으로 재해석된 디자인입니다. 다만 에리얼이 사는 곳이 바닷속인 만큼 드레스를 입는 장면이 굉장히 짧은 것이 흠인데요. 에릭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거나 결혼식 때 웨딩드레스가 등장한 것을 제외한다면 다른 프린세스들처럼 주제곡이 깔리거나 임팩트 있는 씬이 없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외모의 모티브가 된 인물은 알리사 밀라노이며 쉐리 스토너의 머리 빗는 장면이나 아랫입술을 깨무는 습관 등을 참고해 디자인되었는데요. 실사 영화에서는 헤일리 베일리가 캐스팅된 만큼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사의 대관식을 위해 입었던 안나의 드레스입니다. 답답해 보이는 엘사의 드레스와는 달리 어깨가 드러나는 가벼운 느낌의 녹색 톤을 이용한 밝은 느낌이 강조된 의상입니다. 유일하게 속편까지 만들 정도로 엄청난 인기에 힘입어 상당히 많은 종류의 의상을 선보였는데요. 주로 흰색과 파란색 위주의 엘사와는 달리 따뜻한 난색 계열의 의상이 자주 등장하는 편입니다. 특히 드레스를 입은 채로 로프를 타고 지붕 위로 오르거나 능숙한 자세로 난간을 타고 내려오는 등 포카혼타스 쌈 싸먹는 미친 운동신경을 발휘하면서 온 왕국을 휘젓고 다녔는데요. 영화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엘사를 찾으러 눈밭을 뒹굴면서 졸지의 몸개그를 보여준 의상이기도 했습니다. 디즈니 프린세스 중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한 오로라입니다. 백설공주와 마찬가지로 춤을 추기 위해 제작되었다라기보단 드레스를 입은 채로 물레에 찔리게 되면서 죽음을 암시하는 의상이었습니다. 의상 컨셉이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원래 이름은 오로라지만 3명의 요정들이 키우기 시작하면서 들장미라는 뜻을 가진 로즈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에서도 오로라가 잠들 때 장미꽃을 놓아준 것이나 말레피센트가 가시덤불을 만든 것도 바로 이 때문인 것이죠. 그 때문인지 의상 제작 담당이었던 플로라는 장미를 연상시키는 듯한 숄더와 패턴을 넣었지만 유독 파란색을 좋아하는 메리웨더 때문에 계속 색깔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헬렌 스탠리라는 여배우의 스타일이 모티브가 되었으며 다른 공주들과는 달리 우아함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길고 뾰족한 소매와 A라인 스커트로 특징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디즈니는 파란색을 메인 컬러로 밀었지만 팬들 사이에서는 핑크색이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되자 피규어나 관련 상품에서는 분홍색이 서서히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공주와 개구리의 티아나 드레스입니다. 장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두 개구리가 인간이 되는 장소가 숲속 연못이었던 만큼 연꽃과 주변 식물을 반영한 컨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00년대 미국이 배경으로 등장하며 당시 시대를 반영한 복고적인 스타일이 많이 등장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마지막 티아나의 드레스는 과거 프린세스 정통인 로코코 형식의 의상으로 선보였습니다. 뮬란 이후 거의 10년 동안 프린세스의 명맥이 끊기고 디즈니의 침체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간만에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작품으로서 과거 프린세스의 명맥을 이어가겠다는 디즈니의 야심찬 노력이 엿보이는 의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신이 정체성을 해방시키면서 보여준 레릿고 드레스입니다. 디즈니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작품답게 가장 신경쓴 의상 중 하나인데요. 앞으로 소개할 드레스에 이어서 드레스 변신이 등장한 유일한 장면이며 메인 주제곡까지 깔리면서 역대 최고의 푸시를 받은 몇 안되는 의상입니다. 엘사의 능력에 걸맞게 얼음 문양이 생기면서 변신하는 걸 볼 수 있으며 얼음처럼 투명하고 차가운 느낌의 푸른색과 디즈니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반짝이와 얼음 이펙트가 상당히 과하게 들어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나 과거의 프린세스들이 춤을 추기 위해 입었던 풍성한 치마와는 달리 당당한 여성으로 거듭나려는 엘사의 의지와 여왕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망토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하여 최초로 진한 스모키와 색조 화장이 돋보이는 21세기 메이크업이 가미된 인물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엘사가 의상을 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으며 엘사의 놀라운 디자인 감각까지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이 편에서는 마치 흑역사라도 된 것 마냥 살짝 민망해하는 엘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역사상 가장 훌륭한 디자인으로 손꼽히는 벨의 이브닝 드레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녀라는 설정에 걸맞게 오드리 헵번 및 비비안 리까지 최고의 미녀의 얼굴을 모티브로 제작되었는데요. 벨의 드레스는 실제 오드리 헵번이 로마의 휴일에서 입었던 의상이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디즈니는 바로 이전 작품이었던 인어공주의 에리얼과 차별화된 느낌을 주기 위해 짙은 눈썹과 두꺼운 입술 등으로 진하고 고상한 느낌이 들도록 디자인했는데요. 드레스 역시 그러한 벨의 느낌에 걸맞게 연출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18세기 프랑스 시대에 유행했던 화려한 디자인을 그대로 반영한 덕분인지 레이스와 보석, 장식이 많이 가미된 역대 가장 화려한 드레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엘사의 레릿고 드레스 이전에 메인 주제곡이 깔리면서 등장한 최초의 의상으로서 현재까지도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혹시 마지막 댄스 장면이 잠자는 숲속의 공주와 똑같다는 거 눈치채셨나요? 디즈니 역사상 한 획을 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장 아름다운 의상으로 손꼽히는 신데렐라의 이브닝 드레스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왕자님과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마법 같은 황홀한 느낌을 전달하는 것이 주요 컨셉이었는데요. 특히나 12시에 마법이 풀린다는 시간적인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파란색과 흰색을 적극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신데렐라의 드레스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컬러풀하고 진한 색상의 다른 드레스와는 달리 흰색 혹은 은색에 가까운 신데렐라의 드레스가 더욱 신비로워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사 영화에서는 거의 파란색에 가까운 의상으로 등장했는데요. 이 때문인지 원작의 신비스러운 느낌이 사라진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만 유리 구두를 신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런 의상을 착용하고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편안한 표정으로 춤을 추거나 웬만한 성인 남성도 따돌릴 정도로 엄청난 달리기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생활의 달인만이 가능한 머리 위에 쟁반을 얻는 놀라운 균형 감각을 보여준 것을 볼 때 신데렐라의 엄청난 운동신경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MCU의 아이언맨 슈트 변신 장면 이전에 디즈니에서 최초로 드레스 변신이 등장한 역사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현존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엘사의 정령 드레스입니다. 레디꼬 드레스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디자인한 드레스인데요. 엘사가 지은 성의 외관이나 드레스 디자인으로 볼 때 상당히 감각이 뛰어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레디꼬 드레스가 자신의 정체성을 해방하면서 눈부신 반짝이가 들어간 화려한 스타일이었다면 다섯 번째 정령이 되면서 풀어헤친 머리와 함께 굉장히 차분하고 성숙한 외관을 띠고 있습니다. 1편의 드레스가 이제 막 얼음이 연 상태의 반짝거리는 느낌이었다면 2편의 드레스는 눈이 소복히 쌓인 부드러운 느낌이랄까요? 특히 신데렐라에서 선보였던 거의 백색에 가까운 컬러가 인상적인데요. 역동적인 엘사의 움직임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기 위해 망토와 같은 옷깃이 추가되었습니다. 약간 백색 간달프 같은 느낌도 드는 것 같지 않나요? 2편에서는 안나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드레스를 선보였는데요. 초반에 등장했던 인투 디 언노운 드레스는 한국의 모 기업의 네일을 참고했다는 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에리얼이 인간 세계에 도착하자마자 현장에서 급히 수급한 DIY 드레스입니다. 그나마 인간 세계를 잘 알고 있는 스커틀이 제작한 의상으로서 푸대자루 같은 의상을 입고도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였습니다. MCU에는 슈트가 있듯이 프린세스에게는 드레스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만큼 여성들의 판타지를 충족시켜주는 최고의 요소이자 디즈니 프린세스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또 어떤 아름다운 드레스가 등장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